펜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습도 같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선택 툴을 이용해서 도마 위에 야채도 선택해서 옮겨보기도 하고 많은 실습들을 했는데요. 펜툴도 선택하기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배운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앞서 배운 툴들보다는 조금 다루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실무에서나 선택하기 위한 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펜 툴이 가장 유용하고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만 계속 연습을 함으로써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익혀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많이 연습해 보시고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PPT로 먼저 좀 보면요. 먼저 이제 직선 패스 그리기. 자, 펜 툴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패스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펜 툴, 우리 툴박스에 이렇게 펜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죠. 네, 펜 툴을 선택해서 이제 패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 패스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클릭 한번 하고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에 다시 클릭을 하면은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나는 이때 각을 수평, 수직 아니면 45도 딱 맞추고 싶다. 그랬을 때 Shift 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활용하시면 각기 정확한 직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곡선 패스 그리기입니다. 곡선은 직선에 비해서 포인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연습 많이 한 만큼 이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 먼저 보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지점이었어요. 두 번째를 클릭하면서 손을 떼지 않고 클릭 드래그. 자, 두 번째 점은 그냥 만약에 클릭만 하면 앞서 배운 직선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점에서는 클릭하면서 손을 떼지 않고 네, 이렇게 지금 화살표 방향처럼 쭉 드래그 이렇게 끌면은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곡선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드래그해서 움직이냐에 따라 곡선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서 쭉 손 떼지 않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도 또 곡선을 만들고자 하면은 또 역시 클릭한 다음에 손 떼지 않고 드래그 하시면 이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포토샵 오픈하시고요. 자, 뉴 도큐멘트. 뉴 도큐멘트를 하나 열게요. 사이즈는 아무런 사이즈 상관없어요. 저는 센티미터 단위로 한번 바꿔서 50에 50 센티미터 그리고 한 120 ppi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열어볼게요. 50cm, 50cm, 120 ppi.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흰 종이에 펜 툴을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자유롭게 자유로운 사이즈로 입력하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종이가 열리죠. 해상도도 120이었고 사이즈가 조금 컸기 때문에 50%로 축소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클수록 연습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돋보기로 키우셔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죠. 자, 툴박스에서 중간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펜 모양 아이콘이 있죠. 펜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PPT에서 본 직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네, 직선이죠, 그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어딘가에 포인트를 찍으면 계속 이렇게 연결된 형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시작점으로 와서 마우스 모양에 여기 펜툴 모양 옆에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이러면 여기 시작점에서 끝을 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제가 찍으면 이렇게 닫힌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일단 지웠어요. 다시 직선 그어볼게요. 첫 번째 점 클릭. 자, 이때 나는 수평으로 직선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은 수평 지점 어딘가에 클릭을 하면은 수평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제가 이번엔 45도니까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두 번째 점을 위치를 찍고 선의 길이를 예상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찍어주시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각도가 조금 위였네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대략의 사선 방향의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45도에 맞춰서 직선이 생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수직으로 내리고 싶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두 번째 점을 찍는데 수직으로 선을 만들고 싶다. Shift 키 역시 누르고 그 다음 점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아래로 수직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열린 직선만으로도 끝내고 싶다, 작업을. 그랬을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아무데나 여백 쪽을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작업이 마무리된 것처럼 선이 이렇게 완성되죠. 자,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점 찍고 수평으로 두 번째 점을 직선을 만들고 싶어서 두 번째 점을 Shift 키 누르고 찍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포인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있죠. 이 뜻은 다음 점을 어딘가에 제가 마우스를 찍기만 하면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거든요. 난 직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여백 쪽 아무데나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만 생기죠. 그래서 직선, 여러 각도의 직선은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툴박스에 펜툴을 같이 실습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곡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펜툴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약간 화면의 왼쪽 편에 클릭 찍었습니다. 두 번째 점을 약간 거리를 두고 찍는데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쪽, 이쪽, 좌우로, 위아래로. 지금 마우스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움직여 보면은 내가 곡선의 정도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네, 이렇게 방향선이 생기거든요. 양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선이 길어질수록 어때요? 더 볼록한 곡선이 되고 방향선이 점점 짧아지게 하면은 네, 곡선이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 되죠. 그 다음에 곡선의 정도도 이렇게.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손을 계속 떼지 않고 어떻게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웨이브 모양을 자 일단 먼저 해보겠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좋겠다 싶은 지점에서 네, 이제 손을 뗍니다. 이렇게. 자, 그죠? 그러면 방향키도 양쪽에 이렇게 방향키예요. 양쪽 날개. 네, 방향키가 생기고 두 번째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물론 세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찍을 수도 있는데, 요 패스 작업을 할 때는 방향선이 두 개 다 함께 같이 있으면은 다음 작업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방금 찍은 두 번째 포인트를 Alt, 맥인 사람들은 옵션 키, PC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PC를 쓰시겠는데 Al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서 네,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살짝 바뀌죠. 제가 아직 누르지 않고 Alt 키만 눌렀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진 않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죠? 방금 양쪽으로 되어 있었던 방향선 하나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날개라고도 하고 방향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향선이 웨이브가 곡선을 많이 만들 때 양쪽으로 계속 펼쳐져 있으면 그 형태 만들기가 굉장히 오히려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Alt 눌러서 방향키 하나를 없애주는 게 다음 점을 찍어서 모양을 만들기에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점을 찍어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를 클릭,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손을 떼지 않고 방향키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는 밑으로 볼록볼록 만들겠다 하면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위아래로, 제가 지금 마우스를 위로 올렸어요. 그죠? 하시면 되고, 아니 웨이브로 만들겠다, 이번엔 위로 볼록하게 만들겠다 하면 반대로 아래로 쭉쭉쭉 내려주시면 그죠?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와의 연결 흐름도 곡선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만들어진 곡선과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손을 떼면 되죠. 이때 역시 방향키가 두 개가 남아 있으니까 Alt 눌러서 포인트 한번 콕 찍어 주시면 한쪽 방향만, 방향선만 남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점 찍어 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서 이번에 또다시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제가 마우스를 위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연결의 흐름도 보시고 곡선의 모양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자연스럽게 됐다 싶으면 손을 떼시면 되죠. 그리고 Alt 누르고 역시 방향키 콕 찍어 주시고, 네, 이 방향키 한쪽 없애는 거는 약간 습관처럼 패스 작업할 때 해주시면은 다음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 모양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밑으로 위로 또 아래로 된 곡선을 뭘로? 패스로, 펜 툴을 이용한 패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선을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선을 패스라고 불러요. 자, 역시 마무리를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여백 부분 한번 찍어 주시면 이렇게 직선, 아까 만든 직선 하나, 밑에는 곡선. 네, 이렇게 생기죠. 자, 곡선이 어려운 이유는 좀 자연스럽게 형태를 따라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곡선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보기엔 쉬운데 내가 작업을 막상 하면 컨트롤 하기가 포인트들과 그 막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한번 꼭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졌는데 또 수정하고 싶거나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용하는 툴이 그 펜툴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지금 저는 검은색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꾹 누르시면 네, 흰색 화이트 화살표도 있고 검은색 색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도 있어요. 읽어보니까 패스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패스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할 때는 이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곡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뭘로? 이 검은색 화살표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제가 화면으로 와서 아까 만든 곡선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포인트도 보이면서 위와 다르게 선택됨을 알 수가 있죠. 선택이 됐으니까 요거 그대로 잡고 이동도 가능해요.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패스를 다룰 때는 이 패스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검은색 화살표 선택하시고 화면에 와서 내가 원하는 패스 선택해서 이동. 역시 선택해서 이동.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화살표는 전체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흰 색깔이 채워져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제가 한번 아무데나 콕 선 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선 위를 찍은 다음에 포인트를 한번 콕콕 찍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찍은 부분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방향선도 제가 찍을 때마다 다시 나타나죠. 그 방향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위로 볼록한 곡선으로 수정하겠다. 움직일 수 있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수정하거나 만지고 이동, 이 포인트 자체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 선택과 수정, 이동은 여기 흰색이 채워져 있는 패스 셀렉션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검은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 이동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펜툴로 패스를 만들고 그 패스를 이동하는 건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펜툴을 첫 번째 거 요 펜툴만 써봤는데 사실 요 밑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펜툴 모양 역시 다 똑같이 펜툴 모양인데 플러스 표시 붙은 거 보시면 Add Anchor Point Tool 펜툴 옆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이거는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에 한번 해볼게요. 직선의 패스 위에 콕 찍어줬더니 네,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콕 찍어줬더니 포인트가 추가됐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추가된 거를 나는 조금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다이렉트 셀렉션 툴 흰색 화살표 있었죠. 네, 그걸 선택하시고 자, 제가 바깥 부분 한번 찍었다가 지금 너무 다 선택됐으니까 포인트 하나만 클릭해서 선택해서 네, 위로 얘는 아래로 직선이었던 패스가 포인트 추가해서 올렸더니 곡선이 되었네요. 네. 자, 포인트를 추가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Delete Anchor Point 툴이라는 마이너스 붙은 펜 툴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포인트 부분을 클릭했더니 원래대로 포인트가 빠지면서 삭제되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기준점을 추가하고 또는 삭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제가 포인트 아까처럼 여기 두 개의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곡선 모양처럼 되게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네. 자, 이번에는 펜 툴 안에 있는 제일 밑에 Convert Point 툴 화살표 모양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라인으로만 되어 있는 요 Convert Point 툴 펜 툴 안에 기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 꼭지점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시 아래쪽도 제가 찍어 볼게요. 곡선이었던 방향선이 있었던 곡선의 성질이었던 포인트가 찍으니까 직선이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패스 기준점의 이제 속성을 바꿉니다. 속성을 바꿔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곡선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가 방금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곡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 생성이 돼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면 다시 곡선으로 만들 수 있죠. 요것도 제가 다시 직선이었던 아이를 클릭 드래그 해서 다시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점의 속성 곡선은 직선으로 직선은 곡선으로 바꿔주는 Convert Point 툴입니다. 변환 툴이죠. 기준점 포인트 변환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만들어진 곡선에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 위를 제가 가볍게 한번 찍었더니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가 직선의 각으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변하죠. 여기도 찍어 볼까요? 이렇게. 그죠? 반대로 다시 곡선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찍어서 곡선 형태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준점의 속성 바꾸는 거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이동툴로 화면 한번 찍어볼게요. 다 어디 갔죠? 패스 열심히 그렸는데 패스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찍으면 패스를 만들었다고 어떤 형태의 색이 들어간 완전한 형태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다만 준비 작업, 이 만든 패스를 활용해서 선택을 할 건지 색을 채워 넣을 건지 할 수 있는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선 안 보이지만 우측 패널에서 패스라는, 제가 이걸로 가지고 올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패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에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이 패스를 활성화 시켰더니 바로 화면에 나타나죠. 그죠? 워크 패스. 그 안에, 워크 패스 안에 우리가 작업한 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 패스. 자, 여기 바깥 부분 찍으면 또 안 보였다가 워크 패스 찍으면 다시 패스가 보이죠. 다음으로 펜툴 안에 보시면 두 번째 프리폼 펜툴이라고 있죠. 점선으로 곡선이 있는 아이콘 프리폼 펜툴을 선택을 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유곡선 브러쉬로 이렇게 드래그한 모양대로 패스가 만들어지는 기능이에요. 자유 형태의 펜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게? 두 번째, 프리폼 펜툴입니다. 프리폼 펜툴. 네. 이렇게 해서 난 패스가 필요한데 좀 자유로운 형태로 그려서 패스를 만들겠다 하면 바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패스 만들어진 거는 패스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패스 패널 제가 워크 패스 선택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바깥에 한번 선택했다가 제가 좀 또 다시 새로운 형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아까 보시면 아까의 정보가 다 지워졌어요. 그죠? 앞서서 그렸던 것들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패스 패널에서도 저장의 기능이 있어요. 요 워크 패스 부분을 더블 클릭을, 다시 워크 패스에 만들어진 패스를 다른 패스를 그려도 지워지지 않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패스 패널에서 요 해당 레이어처럼 이렇게 생긴 부분을, 회색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뜨죠. 이름도 정할 수 있고 그냥 일단은 패스 1으로 오케이 할게요. 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은 요 패스가 저장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시 뭔가 다른 형태의 패스를 그려도, 네, 아까 저장한 거 그대로 남겨두고 밑에 워크 패스가 다시 새롭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도 난 저장하겠다. 그러면 여기 패스 패널에서 회색 부분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처음부터 기록하고 싶다. 따로 저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휴지통 옆에 있는 우리 레이어 할 때도, 새로운 레이어 할 때도 요런 아이콘이었죠. 네, 메모지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하시면 패스 2라고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 패스를 만들어 내면은 얘는 패스 2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작업처럼 패스 1, 패스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저장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롭게 작업하는 것들은 워크 패스가 돼요. 워크 패스 형태가 되니까 워크 패스가 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하면 지금 자, 이렇게 1, 2, 3 정보가 남아있죠. 그래서 원하는 패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만들고 거기에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점은 클릭, 두 번째 점은 곡선일 경우에 클릭, 드래그, 이렇게 원하는 곡선 모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손을 떼고요.
Alt 눌러서 방향키 하나 한 번 더 포인트 콕 찍어주시면 방향키 하나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찍고 곡선이면 역시 손 떼지 않고 드래그. 네. 그 다음에 Alt 눌러서 역시 포인트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점. 다음 점을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찍어주고 곡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키를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손을 떼고 Alt 눌러서 포인트 한 번 더 클릭 해주고요. 시작점에서 이제 끝을 내야 완전한 형태가 닫힌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시작점에 와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물방울 같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역시 원하는 곡선의 모양이 되었을 때 손을 떼고 마지막은 마무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바뀌면서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는데 뭐 밑에 스케치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삐뚤빼뚤한 포인트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수정이 가능하죠. 어디에서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 흰색 모양 화살표 선택하시고 나 요 포인트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도 해봐 주시고 방향키도 이렇게 수정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만지시고요. 나 요 포인트도 조금 안으로도 더 밀어놓고 싶다. 방향키도 역시 이렇게 만져주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이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겠죠. 근데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작업 후에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포인트를 추가하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 아까 배운 이렇게 플러스 또는 포인트를 없애고 싶다. 마이너스. 그죠?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 그다음에 애드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포인트 추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포인트 속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였죠. 직선은 곡선, 곡선은 직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워크패스 오른쪽에 보시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다 된 거는 여기 패스 패널에서 빈 곳을 한번 클릭했더니 네, 사라진 것 같지만 역시 워크패스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워크패스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죠. 네, 이 워크패스 툴을 저장을 할게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패스 1으로 오케이. 네, 이렇게 자 작업을 했어요. 자, 이 패스를 어떻게 색을 넣느냐? 역시 우측의 패스 패널에서 자, 나는 우측의 패스 패널을 못 찾겠어요. 없어요 하신 분들은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안에 보시면 우측 패널을 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띄워져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패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측에 패널이 보이지 않으면 상단 메뉴 윈도우에서 이 패스 패널을 꼭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측에 생성이 보일 거예요.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스 1 저장도 했고요. 자, 이 패스 만들어진 패스를 반짝반짝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패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선택 툴로도 아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패스 패널에서 이 항목을 잡아당겨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면 점선 모양 동그라미가 보여요. 점선 여기 세 번째 점선 모양 동그라미에다가 갖다가 손을 떼면 놓으면 패스 속성이었던 것이 선택 속성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 툴로 변환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거는 이 안에 컬러를 넣을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근데 이때 우리 레이어도 배웠으니까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뉴 레이어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 모양대로 컬러를 넣어 볼게요. 자, 저는 포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가 넣고 싶다. 자, 레드 계열로 와서 선택하시고 색 선택하시고 우리 뭐 필도 있고 페인트 버킷 툴도 있고 배웠는데 제가 이제 쉽고 빠르게 넣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일 때 포그라운드 컬러 확인하시고 Alt 키보드에서 Alt 그다음에 딜리트 키 있죠, 오른쪽 위쪽에 Alt를 먼저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Alt 누른 채로 딜리트 키를 제가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채워져요. 단축키 하나의 이제 팁인데 이 단축키를 이용하면 정말 빠르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린 모양대로 이렇게 색도 채워 넣었고 레이어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응용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선택 툴 선택해서 제가 다른 군데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아직도 조금 각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더 곡선 부드럽게 한번 잘 그려서 이렇게 모양 그리고 펜툴로 반드시 모양 그리고 색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방울 모양 들이 이제 레이어 작업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동 툴로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자기가 그린 모양 형태들을 가지고 복사를 예를 들어 우리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개수도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도 줄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자, 이렇게 펜툴로 만들어진 형태의 색 입히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죠? 펜툴로 형태 그리고 패스 패널에서 반짝반짝 선택 툴로 바꾼 다음에 색을 채워 넣었는데요. 처음부터 사실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펜 툴을 선택하면은 옵션 창을 한번 볼게요. 옵션 창을 봤을 때 지금 패스라는 속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내림 단추를 딱 누르면 쉐입이라는 속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이 쓰는 거 이제 패스라는 속성인데 이제 색을 바로 나는 채워 넣고 싶다 할 때는 요 쉐입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하게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네, 어때요? 아까는 선, 패스로만 그려졌던 것이 여기 보면 필 컬러 있죠? 쉐입에서 여기 필 컬러 뭘로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설정된 컬러로 면도 바로 채워진 패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처럼 패스를 먼저 보고 색을 나중에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색도 넣으면서 패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 패스 속성으로 일단 돌려놓고요. 이렇게 네, 다음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예제는 연습했던 것이니까 저장하지 않고 끄셔도 되고요. 01보틀.jpg 먼저 열어볼게요. 01보틀 술병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100%일 때 조금 이미지가 작으니까 우리 한번 키워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200% 됐죠. 한 번만 키웠는데 자, 이 상태에서
펜 툴을 이용해서 이 외곽선을 패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 실무에서 정말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합성을 한다든지 만들 때 나는 이 배경 말고 이 술병만 필요해 하면 분리를 해야 되죠. 그때 물론 이제 뭐 앞서 배운 이런 선택 툴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펜 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 툴,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펜 툴을 이용해서 패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작으면은 쉽게 패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화면 꼭대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스페이스바. 키보드에서 가장 길게 생긴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윗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손바닥 모양이 되니까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딱 해놓고 펜 툴로 와서 펜 툴 선택하시고, 혹시나 아까 여러분 뭐 따라하다가 쉐입으로 되신 분들 패스로 되어 있나 옵션 값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이 색을 바로 넣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쉐입이 그 패스 모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패스로만 보일 수 있도록 꼭 설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한 곳에서 난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출발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한 요쯤에서 자, 첫 번째 점을 찍을게요.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 곡선 한 요 정도의 두 번째 점 찍어서 병 모양 쉐입을 따라서 곡선이 만들어지면은 손을 떼고 방향키 하나 Alt 눌러서 없애주고, 네. 그 다음 여기가 물론 지금 확대하다 보니까 경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작업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직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곡선과 달리 직선은 클릭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볼록한 것 같아요. 그럼 또 곡선이니까 방향키 나올 수 있도록 클릭 드래그해서 살짝 볼록하게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Alt 눌러서 점 방향키 하나 없애주고, 그 다음 또 직선으로 한번 내려오고, 이때 나 수직으로 내려오고 싶다. 시프트 한 요쯤이겠다 싶은 부분에서 다음 점 찍고 곡선으로 뽑아내고, Alt 눌러서 곡선이니까 방향키 하나 없애주고, 방향키를 없애줘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향키를 없애지 않고 다음 점을 찍으면 직선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곡선화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Z 눌러서 앞단계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Alt 눌러서 방향키 하나를 없애고 다음 점을 쭉 직선 느낌이니까 찍어주면은 직선이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살짝 또 곡선 느낌이니까 요렇게 살짝 곡선 느낌을 해주고, Alt 클릭 방향키 없애주고 다음 점 찍고 곡선 Alt 클릭, 그 다음에 스페이스만 눌러서 조금 이제 화면을 이동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한 이쯤에서 다음 점을 저는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하면 힘든 게 뭐냐면 요 포인트를 다음 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지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감이 오거든요. Alt 클릭 방향키 없애고 직선 처리는 그냥 쭉 이렇게 이어서 해주고, 자, 난 조금 더 길게 해줘야겠다. 되돌리고 싶다. 컨트롤 Z 키보드에서 컨트롤 Z. 자, 다시 한 이 정도까지 제가 그냥 쭉 뺄게요. 쭉 빼고, 그 다음에 곡선 만들고 Alt 눌러서 방향키 또 없애고, 중심점에서 대칭이니까 이제부터 거의 이렇게, 그 다음에 Alt 눌러서 방향키 하나 없애고 다음 점은 또 한 요쯤에서 찍으면 되겠네요.
찍고 Alt 누르고 네. 대칭이니까 아까 처음에 찍었던 반대쪽을 좀 보면서 포인트를 추가할게요. 자, 여기 역시 직선으로 그냥 쭉 올려주고요. 하지만 수직은 아니니까 Shift 키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또 곡선 한번 이렇게 꺾어주고 Alt 누르고 여기서 또 곡선 살짝 만들어주고 Alt 눌러서 방향키 없애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쪽으로 다시 화면 이동하고 이렇게 다음 점 찍어주고 Alt 눌러서 또 방향키 없애고 또 직선으로 쭉 올라와서 이제 볼록볼록 여기 뚜껑 쪽 표현이죠. 볼록볼록 그다음에 여기 한번 직선으로 아까도 해줬으니까 반대편 클릭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Alt 눌러서 방향키 없애고 또 직선으로 한번 올리고 수직으로 올릴까요? Shift 키 눌러서 수직일 때는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외곽이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수정 다이렉트 셀렉션 툴 흰색 화살표 이용해서 얼마든지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포인트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화살표 이용해서 왼쪽으로 살짝 갈래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여러 개 잡을 수도 있어요. 없는 쪽에 선택, 클릭, 드래그해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도 되고요. 하나 잡고 복수 선택할 땐 Shift 키 잡아서 조금 포인트 이동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휠 마우스 이용해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니면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잘 따졌나, 잘 패스가 쉐입을 따라 잘 만들어졌나 확인을 하시고 네, 수정도 또 하시고 네, 포인트 조금씩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외곽 경계가 사진에 뭐 블랙 바탕, 흰 바탕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보통의 사진들은 이렇게 여러 컬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펜툴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워크 패스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흰색으로 병 모양 보이시죠? 패스 패널에서 워크 패스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저장, 세이브 패스를 이렇게 하시고요. 자, 나 여기에다가 요 모양대로 선택 패스 만들었으니까 선택할 줄 알아야겠죠? 잡아당겨서 여기 반짝반짝 동그라미 셀렉하는 툴에다가 아이콘에다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제가 좀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됐다는 거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 레이어의 변화가 있죠. 카피했기 때문에 레이어 1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레이어 눈을 클릭해서 가려볼게요. 투명한 포토샵에서 이런 패턴은 투명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위에 패스 작업한 이 벽만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뭐 어딘가로 합성할 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그대로 선택하고 자, 패스 저장했으니까 패스 패널에 남아있겠죠? 얘 잡아당겨서 반짝반짝 만든 다음에 자, 색을 넣어볼 건데 역시 우리 레이어 작업합시다.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 클릭해서 만들고 이 위에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단축키
단축키,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축키 뭐다? Alt, 딜리트 키. 키보드에서 Alt,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 안에 색을 넣을 수가 있죠. 역시 백그라운드 한번 가려볼게요. 이렇게 선택도 디셀렉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바탕에 하얀색 깔아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뉴 레이어 클릭하면은 레이어는 항상 위에 만들어져요. 순서 바꿀 수 있죠. 얘 잡아당겨서 요 밑으로 요 벽 모양, 색깔이 있는 벽 모양 레이어 2 밑으로 오게 만들고 흰 포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만들어서 전체 다 색을 넣는 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어만 해당 새롭게 만든 레이어만 선택된 상태에서 Alt, 딜리트 키 누르면 흰색, 화이트 백을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다른 거 지금 눈을 감겨서 보이는 것은 흰 종이와 우리가 패스를 딴 다음에 셀렉에서 색을 넣은 요 술병 모양 이렇게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벽 모양대로 제가 아까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어긋나는데 다른 거 잠깐 가릴게요. 요 실제 사진을 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넣어서 응용하고 작업할 수도 있겠죠. 뭐 활용 방법은 그 밖에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 펜툴은 여러분들 아무리 좀 복잡한 쉐입이어도 이거는 곡선치곤 단순한 형태인데 꼭 이렇게 패스로 세밀하게 좀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